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190쪽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존에 붕당, 조선에서 붕당이 형성되는 걸 공부를 했었어. 기존에 훈구와 사림의 대립구도가 있었는데 사림들 같은 경우는 꾸역꾸역 사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으나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했었고, 결국엔 선조 때가 되면은 훈구를 밀어내고 정권을 장악을 한다 그랬었죠. 자, 이런 사림들 같은 경우도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서로 사상이라든지 정치적인 뜻이 맞는 사람끼리 나눠진다 그랬어. 그래서 나눠진 게 서인과 동인이라는 붕당이었고, 동인 같은 경우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붕당이 변했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림은, 자, 이렇게 훈구를 밀어내고 결과적으로 다시 정권을 장악했던 사림은, 자, 언제? 선조 때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로 갈라졌다고?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면서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운영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사림이 뭐로 나눠졌다?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졌다. 자, 그러면서 광해군 때는, 자, 선조가 아닌 광해군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 동인에서 분리된 누가? 북인이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복구사업과 제주도 개편을 추진했다는 거야. 자, 근데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을 했대. 왜? 자, 광해군 때는 누가 정권을 장악했다 그랬어? 북인. 즉, 광해군의 오른팔이 바로 누구야? 북인이야. 광해군과 북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던 사이였다는 거지. 근데 광해군은 어떻게 됐어? 폐모살자라 그래서 어머니를 내쫓고 자기 배다른 동생을 죽이면서, 그리고 중리배구라 그래서 조선에서 받들어 모시던 명나라를 배신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신하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물러나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광해군과 함께 이 광해군의 정책들을 시행했던 북인도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인조반정을 통해서 북인이 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북인이 나간 자리를 새롭게 누가 차지하겠다는 거야? 기존에는 밀려나 있었던 서인이 새롭게 다시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독점은 아니었다는 거야. 서인이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 누구도 참여를 했다는 거야?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이었다. 자, 보자. 서인과 동인이 있었죠? 근데 도인은 어떻게 난다 그랬어? 자,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다 그랬어. 북인은 광해군 때 정권을 장악했었는데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몰락을 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인과 남인이 남게 되는데, 이 인조반정 때 서인이 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서인이 주가 돼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남아있던 남인이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가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서인과 남인은 양난 이후 외란과 호란 이후 흐트러진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노력했다는 거야. 일단은 서로 간에 싸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일단은 나라를 위해서, 야,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우리 힘을 합쳐서 나라를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톤을 잡았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정책에 대한 공론이 서원, 기존의 서인, 동인은 다 뭐였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였어? 사림에서 갈라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림의 기반이었던 지방의 서원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공론도 나눠지고, 서로 지방에서 서원마다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너희 당의 의견은 어떠냐? 우리 당의 의견은 이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공론을 통해서 의견을 형성했다는 거지. 그리고 견제와 균형. 어느 한 당이 너무 뭔가 독점을 하려 그래. 그러면은 비록 세력은 좀 약했지만 남인이 가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이런 서인 남인 간 붕당 간의 공존관계,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유지됐다는 거야. 하지만 이런 관계도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지.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당들도 어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여당과 여당이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으르렁대면 싸우기 바쁘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야.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자,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잘 유지가 되었던 붕당 관계가 언제? 현종 때 두 차례에 걸쳐 애송이 일어나면서 대립이 치열해졌다. 자, 현종 같은 경우는 언제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자, 선조, 광인, 인조가 죽고, 인조가 죽고 잡혀가 샀던, 자, 효연세자,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 샀던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왔는데 소현세자가 죽게 되고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겠죠. 그게 바로 누구였어? 자, 북벌을 외쳤던 효종이었어. 자, 효종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게 현종이 되겠죠. 그런데 효종이 죽고 현종이 새롭게 왕위에 올라갔는데, 이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현종, 이때 살아있는 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효종이 죽었으니까.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때 이걸 가지고 상복을 어떻게 입을 걸 가지고 서로 신하들끼리 싸웠다는 거야. 서인과 남인이. 자, 그 이유는 왜였냐면 자, 이 효종이 정통성 문제였어. 효종은 여러분 첫째 아들이었나? 아니었어. 첫째 아들은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일단은 조금은 약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서인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 거야? 자, 옆에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효종은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맞게 1년간 상복을 입어야 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남인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아무리 그래도 효종은 왕이야. 왕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랑은 다른 애법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둘째지만 결국 왕이잖아. 그러면은 첫째에 맞는 그런 애법을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첫째에 맞게 3년간 입어야 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지. 알겠어? 그래, 정통성 문제야. 둘째다. 둘째니까 둘째에 맞는 걸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서인이고, 남인 같은 경우는 둘째는 맞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다. 왕이니까 둘째에 맞는 게 아니라 첫째에 해당하는 걸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애송논쟁, 1차 애송논쟁에서는 누가 이기냐? 결과적으로는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권에서도 서인이 우위에 서게 되겠지. 남인은 완전히 밀려나서 쭈구리가 돼. 하지만 이 애송논쟁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야. 2차로 끝나. 두 번째 애송논쟁도 있어. 자, 1차 애송논쟁 같은 경우는 효종이 죽었을 때야. 효종이 죽었을 때 이 상복을 어떻게 입느냐를 가지고 싸웠던 건데 2차 애송 논쟁 같은 경우는 효종이 아닌 효종의 마누라 효종 B가 죽었을 때 또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때도 또 싸우게 되는 거야. 또 어떻게 똑같은 문제야. 서인은 야 효종 야 저번에 우리 의견 받아들여진 거 봤지? 둘째야. 둘째니까 둘째 맞게 해야 돼. 남인은 야 저번에 너네 의견이 틀렸어. 효종은 둘째지만 왕이야. 왕이니까 왕의 예법에 맞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서인 같은 경우는 9개월만 상복을 입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남인 같은 경우는 아니다. 왕이니까 그걸 첫째에 맞게 12달, 1년을 입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근데 웃기게도 1차 애송 논쟁 때는 서인이 승리했지만 2차 애송 논쟁 때는 누가 이긴다? 그렇지. 남인이 승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 기존의 정권을 거의 장악했던 서인은 밀려나고 누가? 남인이 우세가 되겠죠. 이렇게 애송 논쟁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면서 싸우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논쟁에서 시작하여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어졌다는 거지. 알겠어? 1차 애송 논쟁과 2차 애송 논쟁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둘을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게 바로 이제는 환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환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 자, 먼저 환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보자. 자,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언제? 숙종 때 환국으로 격화되었다. 일단은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지? 자, 2차 애송논쟁 1차와 2차를 거치면서 2차 애송논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남인이 우세 속이야. 그럼 남인이 우세 속에서 숙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숙종 때는 남인의 세상이라는 거겠지? 근데 서인이 가만히 있겠어? 항상 쭈구리로 있겠어? 아니지. 다시 남인을 밀어내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게 뭐냐? 자, 남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앉히려고 한다. 라고 해서 거짓 계략을 통해가지고, 남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숙종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남인들을 이 거짓 계략을 그냥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그 속내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남인 세력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환국, 1차 환국, 경신환국이라는 거였어. 자, 이 환국의 명칭까지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번 써놓을게. 1차 경신환국이야. 이걸 통해서 누가 새롭게 다시 정권을 장악했다? 그렇지. 서인이 2차 애송 논쟁의 패배로 인해서 밀려났던 서인이 1차 왕국인 경신왕국을 통해서 남인을 밀어내고 새롭게 다시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서 하지만 또 밀려났던 남인은 또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야. 그 맛봤던 그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밑에 내용을 봅시다. 자, 황국 때마다 왕비가 바뀌었다고요? 여긴 좀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자, 숙종은 즉위 이후 왕권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어. 그래서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등용하여 전국을 운영했다 그랬죠? 자, 아까 전에 말했었던 경신왕국 뭐라 그랬어? 자,
서인이 계략을 꾸면서 남인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서 말을 했다 그랬지. 근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숙종은 그래? 그걸 비밀로 삼아가지고 남인을 죽였단 말이야. 즉 숙종은 이렇게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가면서 등용을 하면서 어느 한 정당에 몰빵을 하지 않았어. 견제를 하는 거지. 너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감을 항상 가질 수 있게 해서 왕권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야. 황국을 통해서. 근데 특이한 점이 뭐야? 이 몇 차례 황국과 왕비의 교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숙종이 원래 정실 부인이 누구였다는 거야? 인현왕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자, 인현왕후는 서인 쪽 사람입니다. 자, 근데 숙종, 왕이니까 당연히 여러 여자를 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첩으로서 다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희빈 장씨, 장희빈이야. 자, 근데 장희빈은 남인 쪽 사람이란 말이야. 자, 경신왕국 첫 번째 왕국으로 밀려나 있었던 남인이 기사회생,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왜? 왕이 남인 쪽 사람이었던 장희빈을 사랑하게 되면서 인현왕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장희빈과 남인 측이 모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인현왕후를 이제 내쫓을 국리를 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희빈 장씨, 장희빈이 숙종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자, 인현왕후로부터 이제 아들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희빈이 낳은 자식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 자식을 이제 세자로 책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두고서 이제 누가 반대했다는 거야? 서인이 반대했다는 거야. 왜? 서인은 자신들 쪽 사람인 인현왕후에서 자식이 나와서 그 자식이 왕이 돼야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 자식이 왕이 돼야지 자기네가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왜? 자신들이 밀어줬던 인현왕후 자식이니까. 근데 남인이 밀고 있었던 장희빈 자식이 세자가 돼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된다? 그러면은 남인 쪽이니까 당연히 서인은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서인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숙종이 어떻게? 누구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야? 장희빈을 사랑하니까 장희빈의 자식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돼. 세종을 책봉을 하게 되면서 너네가 뭔데 내가 세자로 책봉하려면 반대를 해. 해서 서인을 나가리 시키고 게다가 인현왕후도 원래 정실 분이었던 인현왕후도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희빈이 숙종의 옆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남인도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신왕국 때 서인이 승리했다고 하면은 이때 밀려났었던 남인이 기사회생했다 해서 기사환국이 됩니다. 그래서 남인이 새롭게 집권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숙종이 또 마음이 완전 갈 때야. 그래서 어떻게 돼? 보자. 인현왕후가 서인 측이라면 희빈장 씨는 남인 측이었어. 자, 근데 남인은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왕비에 오른 희빈장 씨와 그 아들인 세자를 중심으로 정권을 장악했어. 기사환국을 통해서. 이게 바로 기사환국을 통해서야. 근데 다시 어떻게 되느냐? 이 남인이 장희빈을 믿고 깝치는 거야. 왕도 제대로 막 왕이라고 해서 막 받들여 모시는 게 아니라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네가 이제 정권 장악했다 지세상이다 해서 난리 뛰는 거야. 장희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숙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내쫓았던 원래 부인이었던 인현왕후가 그립습니다. 아, 인현왕후요. 그립소다. 내가 여자를 잘못 믿었습니다. 응? 내가 장희빈 때문에 당신을 내쫓구려 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지. 그러다가 결과적에는 남인도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장희빈도 내쫓고 남인도 내쫓고 다시 인현왕후를 불러들여서 왕비에 앉히게 되고 그러면서 밀려났었던 서인도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지. 그게 마지막 왕국이었던 갑술 왕국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게 이렇게 세 번의 황국을 거치면서 서인에서 남인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환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황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죠? 자,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숙종 때 황국으로 격화되었다. 세 번의 황국. 그러면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애송논쟁 때는 1차 때 서인이 이기고 남인이 졌지만 남인은 완전히 죽여놓진 않았어. 그 2차 애송논쟁 때 남인이 승리하고 서인이 졌지만 이때도 남인이 서인을 완전히 짓밟지는 않았단 말이야. 근데 황국을 거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상대 분당을 완전히 가혹한 보복과 탄압을 가했다는 거야. 아예 못 일어서게 완전 밟아버린다는 거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완전 둘은 앙숙이 되면서 서로 철저히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서인이 노론과 소노론으로 갈라져서 또 갈라진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자, 마지막 황국 갑술왕국이 있었죠. 갑술왕국 때 서인이 결국엔 다시 승리를 하게 되고 남인이 나가리가 되잖아. 근데 이때 당연히 서인에서 남인을 완전히 짓밟게 되는데 근데 이때 또 어떻게 되느냐? 야, 그래도 좀 불쌍하지 않냐? 조금은 봐주자.
라고 주장한 사람과 아니다. 완전히 우리 철저히 짓밟아서 남인이라는 사람도 없애버려야 돼.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노론, 강경합니다. 강경한 사람들. 그리고 소론, 좀 온건한 사람들 해서 서인 또한 이렇게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남인은 밀려났으니까 서인에서 갈라진 노론과 소론이 서로 붕당을 이루어서 정권을 장악해 나가겠지. 자, 이렇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서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와 하나의 당만 살아남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숙종은 붕당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서 탕평돼서 야, 나는 어느 한쪽에만 몰아주지 않을 거야. 다 골고루 동용할 거라 라고 했지만 제대로 실시되지는 못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190쪽 페이지에서는 자, 붕당 정치 처음에는 제대로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존관계가 유지됐던 이런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됐다? 그렇지. 2차례에 걸친 애송 논쟁과 그리고 3번에 걸친 환국을 거치면서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공존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 정당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당 전제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조금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자, 애송 논쟁 같은 경우는 자, 상복을 입는 걸 가지고 왜? 죽었던 효종이 둘째 아들로서 왕이었기 때문에 둘째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서인과 아니다.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첫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남인.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애송 논쟁이 있었고 환국 같은 경우는 자, 여인들이 있었다. 서인이 지지하는 인현왕후가 있었고 그리고 남인이 지지하는 누구? 장희빈이 있었다. 그래서 숙종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야. 자, 처음에는 첫 번째 황국 같은 경우, 경신왕국 같은 경우는, 자, 서인이, 남인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을 죽이려고 한다, 새로운 왕을 앉히려고 한다 해서 정권을 장악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남인이 밀어주는 남인 쪽 사람인 장희빈이 숙종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서인 쪽이 밀었던 인현왕후가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왕국, 기사왕국을 통해서 남인이 집권했지만, 다시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식고, 다시 잊혀졌던 인현왕후가 그리워지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불러들이게 되면서 서인도 함께 다시 남인을 밀어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마지막 갑술왕국이 있었다는 거. 자,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옆에 191쪽 탐평책 영조와 정조의 탐평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그리고 학습지를 통해서 복습을 꼭 해야 돼. 시험평가에 들어가는 거 알죠? 꼭 네이버 폼을 제출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